자, 이번 시간은 교육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제도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있는데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고요. 직무교육, 중개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자, 교육 실시권자 중에서 시도의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협회 지정 승인 요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X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대학,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위탁이 가능하죠.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가능하다는 것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을 보면은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고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 될 자, 등록할 자, 소속공개사로 고용될 자, 책임자가 될 자가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의 경우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교육을 받습니다. 나머지 임원들은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요것만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연수교육이나 중개실무교육이나 똑같습니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 다 기억해야 되죠. 교육시간이 규정 없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주고요. 연수교육만 안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줍니다. 사전교육은 통지 안 해줍니다.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대신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겠죠.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폐업하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물론 다시 취직하는 경우도 안 받아도 됩니다. 53번 밑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자격취소 사유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똑같습니다.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고 소속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겸업은 개인은 적법행위인데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의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인데 상가의 경우입니다.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차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차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 상방 합의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경미한 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니은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디귿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죠. 주택의 경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임차인 내보낼 수 없습니다. 주택만 주인이 직접 살려고 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에 있는데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죠.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되고요. 자격 정지할 때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 거짓 부정한 망모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또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망모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만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망모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적으면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보고를 한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보고를 한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보고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거짓 보고한 매수신청 대리인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를 다른 말로는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100분 5% 이하 과태료고요. 거짓 부정한 망모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짓 부정한 망모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군문자야였죠.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과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됩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도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를 3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거짓 과장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1년 6월 1일부터 올해 신설된 게 차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 처음에 보정 설정은 반드시 등록한 후에 설정할 수 있고요. 미리 가입하고 싶어도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또는 등록 중 교부 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 중 교부 전,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중 교부 후 업무 개시 전, 이거는 X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만기 끝나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수 정리입니다. 분수.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는데요. 2분의 1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국토교통부령,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개별 기준이 있는데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과태료는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외국인의 용어 정의에 보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취득 특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주택매각대금, 낙찰대금이 되겠죠. 상가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50만 원인데 국고에서 50%까지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19명이죠. 이 중에서 협회 회장이나 협회 임원이 3분의 1 미만, 6명 이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이 중에 6명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협회 회장이나 협회 임원은. 5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입니다. 응찰가, 낙찰가, 써낸 금액, 매수 신청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시험에 경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1번하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데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방치하면 10%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1차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 또 1년이 지나면 즉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이 연 100분의 10입니다. 12%입니다.
12%, 민사집행법상 연체이자는 연 100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사항을 모두 다 강의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셔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 말을 줄여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날짜까지 페이스 관리 잘 하셔서 모두 다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